네, 이번 시간에는 그 상업용 건물이 전국에 얼마나 지금 추정되는 그 건물 통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그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대략적으로 이제 105만 개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05만 개. 예.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 105만 개 상업용 건물을 좀 상업용 건물을 전문하는 중개사가 이 건물을 좀 특화시켜서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필요할까? 그렇잖아요. 또 사람이 필요하고 이 105만 개 중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물건이 몇 개나 될까 궁금하잖아요. 물론 이거는 그냥 정확한 수치 데이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주거용을 봤을 때 또는 이렇게 그 대략적으로 나오는 추이를 경험치로 놓고 보니까 네, 그 105만 개 가운데서 대략적으로 이제 아마도 그 물건들이 이렇게 나오는 흐름을 보니까 대략 전체 매물의 전체 숫자의 3%에서 한 5% 정도 내외.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좀 많이 나오고 네, 아니면 또 아주 안 좋을 때도 많이 나오고 팔라게도 안 팔리니까 또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막 서로 살려고 하니까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가 하면은 좀 이제 뭔가 막 서로 경합이 됐을 때는 내놓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이렇게 눈치 보고 할 때는 좀 적게 나오고 그래서 3%에서 5%라고 하면은 105만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약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가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 물건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어떤 건물인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 이제 숫자가 나온다면은 이게 정말 하루에 이게 몇 개 정도 건물이 또 계약이 돼서 체결이 되는지 오늘 하나가 나오면은 또 내일 하나가 나와서 그 숫자는 항상 평행을 유지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개사님처럼 이제 건물이나 빌딩을 주로 중개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네. 일반 중개사들 분 중에서는 이런 건물이나 빌딩을 거래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을 거고요. 네. 제가 알기로도 그 왜 그 토지 분야 같은 경우는 기획 부동산에서 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 좀 양호해진 것 같고요. 그 문제점도 많이 불식이 된 것 같은데 역시 상가 분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조직적인 어떤 그런 회사에서 그 굉장한 교육을 시키고 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양성하는 그 판매 사원이라고 할까요? 네,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의 그 시대가 더 흐름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그게 더 커질 텐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은 105만 개의 건물 통계가 이렇게 나왔어도 실질적으로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터치할 수 있는 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매물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점이 오늘 좀 강의 핵심입니다. 이게 왜 전문화가 돼야 되는가? 네네. 쉽지 않다는 거는 전문화를 자기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열심히 중개하고 있는데 주거라는데 갑자기 와서 아는 손님이 건물을 툭 내놓거나 토지를 내놓으면요 대안이 없습니다. 답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객은 국민은 아 여기는 건물도 팔고 땅도 팔 거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막연히나마. 그러니까 여기서 아파트를 실컷 줬고 있다가 아 우리는 토지나 건물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하는데 그 메모가 다 사장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왜 사장되냐면은 건물이 나오고 토지가 나오면 아파트는 내 사무실을 축으로 해서 바로 앞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보를 다 갖고 있지만은 토지나 건물은 내가 있는 사무실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은 그쪽 부동산 가서 물어야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강원도로 가서 강원도를 묻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횡성 가서 횡성의 토지를 땅을 묻는다. 그러면은 그 횡성에 계신 분은 잘 아는데 횡성에 계신 분 토지 중개사가 좀 기분 나빠요. 왜? 여기는 내 바운다리 해가지고 횡성 땅은 내가 파는데 왜 서울서 와서 이거를 나한테 해가지고 같이 공동중개를 하려고 그러지?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다 올 건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장애가 부딪히다 보니까는 메모는 하고 한두 번 왔다 갔다 에이 이거는 포기하자. 건물도 마찬가지 포기하자. 또 그거를 해본 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과가
수입으로 창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서 중개 보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조차도 다 뺏기는 거예요. 인근 부동산 같이 경쟁자한테. 그렇죠. 그래서 전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거를 하신 분이 토지나 건물 주면은 토지나 건물하는 중개사 쪽에 서로 연결해서 네트워크식으로 공동 중개가 돼야지 그렇죠. 본인이 전부 다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 그러면은 본인에 있는 내 어떤 빵까지도 다 뺏기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전문화 시대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금 명함에 빌딩 MVP 빌딩 주식회사 대표님으로 계신 것처럼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자기의 그 전문 분야에 그 타이틀을 좀 갖고 다른 분야는 뭐 할 수도 있지만 주 전문 분야를 개발하고 더 준비를 하고 네 공부를 더 해서 그 확실하게 그 분야만큼은 네. 최고라는 그 명분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세분화되는 것이 점점 정말 그 부동산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하나로 묶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은 모두 다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전문가다운 그 가져갈 수 있는 권위도 보이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신뢰감이 갈 수 있을지 그게 좀 네. 의심스럽고 그래서 전문화돼야 된다는 그의 말씀이 정말 100% 공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지금 전문화가 필요한 우리 중개업 시장에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그 업을 하고 있는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어떤 그 대책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임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어떤 그 중개 분야의 개요를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고 네. 이제 중간에 상업용 건물을 어떻게 좀 우리가 해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제 개요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다면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 네.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파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나오는 걸로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건전한 중개 문화를 형성하고 또 전문가로서 상업용 부동산을 전문하는 전문가로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차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린 걸로 하고 네.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게 그래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점에 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다 중개를 하신 분들이 이건 뭐 계속 돌아다녀도 별로 그냥 별로 이게 뭐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질 않고 물건을 이게 받은 것 같는데 뭐 나중에 보면은 뭐 나갔다 그러고 금액이 올랐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본의 아니게 그쪽 얘기를 아무래도 뭐 공동중개가 많다 보니까 내가 물건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얘기 듣고 고객한테 설명하다 보면은 고객이 끝에 가서 하자 그러면은 뭐 물건이 없거나 금액이 올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 이런 모든 경우가 이제 정보의 부재 아닙니까 이게 정보의 부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중개사 간의 불신이 되고 중개사와 고객 간의 불신이 되고 그렇죠. 그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찌 보면 퉁으로 묶어가지고 중개업에 소위 말해서 근무한 사람들은 뭐 좀 약간 뭐 이렇게 말에 대한 신빙성이 없거나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뭐 심지어는 뭐 사기까지 얘기할 정도까지 사기한 것도 없지만은 그런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하는 건데 이거를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대안을 제시해 나가면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중개사 간에 서로 이렇게 또 신뢰를 쌓고 이런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집중적으로 한번 그 토론 내지는 서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서 한번 힘든 길이지만은 같이 가봤으면 하겠다는 거고 우리 모두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아이아코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중개를 떠나서 가맹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것도 승률이 50% 같으면 이제 못합니다. 또 승률이 90% 같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90%는 아무나 하면 다 성공하는데 시장이 그만큼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60% 정도 어느 정도 입장이 좀 될 것 같다 싶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힘든 길을 가고 있고 또 겪어봤습니다만은 그런 길을 가야만이 나중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룰 수 있고 하는 거지. 그냥 머리에 생각만 가지고 행동하지 않은 거는 뭐 그냥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시작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속담에 절반이 성공이다라고 얘기했듯이 뭐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오늘은 51%면 내일은 52%가 되고 100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잘 이루어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그 새롭게 개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실 것이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청하신 분들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여성성, 남성성이 특화된 분야가 분명히 그 전문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 그 여성성 주거 분야, 남성성 뭐 토지 분야나 건물 분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력이 될 수 있는 더 용이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눌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면 또 분업화되고 전문화돼야 되는데 전문화가 되려면 그 분야에 좀 더 노력을 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의뢰인들에게 신뢰감이 가는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그런 대안을 준비해야겠다는 말씀을 네,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아까 이제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뭐 우리가 내용을 잡으면 되겠는데 아까 네. 잠깐 토지 분야에서 네. 기획부동산 얘기를 했지 네, 않습니까? 기획부동산은 토지 분야의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가요? 일부인데 그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 어떤 한정된 지역을 기획해 가지고 그걸 네. 조각 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획부동산도 뭐 거부적으로 나쁘다 얘기는 안 해요. 문제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중개사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중개사가 또 그래서 중개가 계약이 되면은 국가의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중개 보수에 대한 세금 또 사고 팔면서 양도에 대한 차익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다 내고 어떤 이게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이 좀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그 분야에 근무하면 고객으로 봐서는 좋은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획부동산이 왜 나쁩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3년 후에 300원 주고 세금 제하고 났더니 250이 남더라는데 누가 그걸 나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중개 보수라는 개념이 이렇게 좀 어두워 가지고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고 또 사고 팔면서 양도에 관련된 분야가 다운계약서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탈세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못 견디고 사람이 유동적이고 많고 이래서 사회 지탄을 받는 거지 원래 자체대로만 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이거를 이 시간 이후로라도 기획부동산을 주관하고 계신 분들은 그걸 잘 살려서 이 문화를 한국 중개시장의 한 축을 이룬다고 하면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에 네, 네. 존중할 부분하고 네. 네, 영역을 인정하자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럼 뭐 분양시장도 뭐 비슷한 예가 있잖아요. 분양시장도 예. 상당히 공인중개사 아낸 분들이 그 많은 분양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고 또 소득 창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분양은 이제 조금 더 차원을 조금 넓혀 나가면 이제 여태까지 지금 시작해서 끝마무리까지 협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협회가 광의적으로 잘 컨셉을 잡아서 분양권에 관련된 어떤 시장의 중개라든가 분양의 이런 상황을 중개사가 직접 들어가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시행 시공사하고 그 현장에 있는 A 지역에서 건물을 뭐 오피스텔을 짓는다면 A 지역에 있는 중개사가 주축이 돼서 이거를 제대로 분양하고 분양이 끝나고 나면 사후에 사고팔로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를 서로 이렇게 신뢰와 일정한 금액이 담보된 상태에서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 중개 시장의 한 축의 빵을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별도로 잘 생각해 보면은 네. 상당히 훌륭한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10대 회장 후보로 출마하셨었는데 10대 회장 출마하셨다가 네, 일단은 차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만약에 회장이 되신다고 하면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시고 싶은 영역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이? 그거는 여기서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그런가요? 같고요. 예, 그 분야만 하면 그 분야만 별도로 내서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워낙 그래요. 광범위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회장님이나 또 현재 계신 회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아울러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자기는 또 자기가 나오신 분이 어떤 대안을 갖고 또 얘기를 하실 거고 네. 또 그거는 어떤 분이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있는 일에 어찌 보면 오늘 얘기했던 전문화 이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이드에서 뭔가 협회도 살짝 이렇게 좀 터치를 해주면은 좀 이렇게 분야를 나가서 중개하는 데 마음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그 원래 그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 우리 중개사님 굉장한 그 노하우와 그 수많은 경험들이 있으신데 굉장히 겸손하시게 지금 우리 자상한 그 선생님 같이 네 조언하듯이 조용조용하게 나긋나긋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들께 굉장히 편안하게 접근이 됐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에 대한 대안책을 좀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네,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